새를 찾아서 연희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어요. 연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연희와 인희는 제주도 평평마을로 왔어요. 마을에 온 것이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그 신비로운 마을에 무지개가 사흘째 떠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누구랑 책을 읽어야 할까? 나는 어르신들과 책을 읽고 싶었다. 처음에는 엄마랑 함께 책을 읽으며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나는 엄마의 어린 시절 12살의 해녀가 되었던 이야기를 듣고 동시집으로 엮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그림책을 읽어주자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엄마가 직접 읽는 것은 더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글씨를 읽어보라고 하니 제주어로 대명이 복잡하다라고 말했다.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다. 그럼 어떡하지? 코로나로 인해 어르신들은 외출이 줄었다. 엄마도 코로나 걱정으로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아서 그림책을 읽어드리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에 글자 읽기 싫었던 어른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글자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색칠은 좋아했다. 그림책은 읽지 않고 함께 앉아 색칠 공부를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무지개 새를 찾아서라는 책은 색칠 공부가 있어서 엄마는 책을 읽지 않고 그 새를 색칠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오키도키 프로젝트는 오키가 책 읽기를 싫어해서 실패했다. 그러나 어르신들 중 책 읽기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랑 읽어야 하나? 어르신들과 책을 읽는 오키도키 채널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는데 사실 내 주변에는 이미 어르신이 엄청 많았다. 대학 시절 은사님들도 대부분 7순이 넘었다. 나는 모르는 어르신들과 책을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어르신들께 책 선물도 드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나의 첫 어르신을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창밖을 보면 항상 앉아 계신 주차장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계신 할아버지로 정했다. 나는 할아버지랑 인사만 나눈다.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주차장에 차를 많이 주차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쓴 무지개 새를 찾아서라는 책과 음료수를 들고 주차장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에게 책을 소개했다. 무지개 새를 찾아서라는 책은 제주도 광평마을에서 부탁해 만든 책이다. 광평마을은 중산간에 있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마을이다. 지금은 중산간에 있는 광평마을이 메밀꽃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메밀꽃이 환하게 피는 계절이면 축제가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을로 변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마을에서 메밀꽃 축제도 열 수가 없었다. 마을 이장님은 축제를 열 수 없으니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들을 위해 책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하셨다. 어떤 책을 만들지 고민이 되었다. 메밀꽃이 유명한 광평마을 사진들을 바라보며 나는 메밀꽃 스케치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한글을 못 읽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색감 놀이를 하면서
광평 마을에서 메밀 꽃밭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상상을 해보았다. 한글을 못 읽는 어린이들도 광평 마을에 가서 무지개새도 상상하고 그림도 그리고 색칠놀이도 하고 자연에 대한 감수성도 자연에 대한 색들도 더 많이 관찰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화를 쓰고 어린이들이 그린 사파를 담고 책을 출판했다. 어린이들에게 코로나지만 어린이들에게 마을을 알리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마을 이장님은 젊은 시절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했다. 총명해 보였다. 돈도 많은 것 같았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이장님 어르신이었다.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주차장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려고 이동하다 보니 이 책을 만든 광평마을 이장님도 굉장히 훌륭한 어르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왠지 주차장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림책을 함께 읽고 싶었다. 최근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이 되면서 주차장은 오후 6시까지 대부분 텅 비어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텅 빈 주차장에서 혼자 아주 오랜 시간을 견디고 있다. 주차장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지개새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어드렸다. 아니, 조금 읽어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다. 할아버지는 주차장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거나 운동을 하신다. 내가 근무를 하다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를 보면 벗도 없이 정말 심심해 보이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공공근로를 하실 땐 꼭 2분이나 3분이서 벗을 해서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주차장은 최근에 유료 주차장이 되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고 6시 이후는 무료다.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주차장은 그래서 6시가 될 때까지 거의 텅 비어 있다. 몇 달 전 무료 주차장일 때는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달려와 혼내시니까 먼 곳에 가서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가 없는 시간에는 주차선에 차가 가득 차도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만 비워놓고 얌체 주차를 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있으면 얌체 주차를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공공근로지만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유료 주차장이 되어 주차장이 텅 비어서 할아버지가 편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심심해졌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지는 못했다. 근무를 하다 할아버지를 바라보면 텅 빈 주차장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는 방법들을 정하셨는지 30분에 또는 1시간에 한 번씩 텅 빈 주차장을 빙빙 돌고 계신다. 아마도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셨을 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정말 좋았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칭찬하자 책을 보니 머리가 아프시다고 말씀하셨다. 눈이 아프시고 이런 기회가 특별하니까 집중해서 읽는 거지 잘 읽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엄마도 책 읽기가 싫다고 하셨는데 나도 어르신이 되면 글 읽기가 힘든 노동이 될까? 어르신들 중에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책 읽기가, 글씨를 읽기가 무척이나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책을 덮고 주차장 할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보았던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는 서복이라는 사람이 도착해서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 서귀포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사람들이 처음 도착했다는 정방폭포는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라, 특별한 폭포라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정방폭포에 가면 비가 오지 않아도 무지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안다. 요즘엔 정방폭포에서 무지개를 잘 볼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옛날 폭포를 흐르던 물의 양과 오늘 정방폭포를 흐르는 물의 양은 다르기 때문이다. 물의 양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비가 오지 않아도 폭포마다 무지개를 달고 있었던 제주도가 오래전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개발이 되면서 물길을 잃고 우리는 무지개도 잃었는지 모른다. 어린 시절 무지개가 뜨는 자리엔 황금이 숨겨져 있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고 보면 물이 황금이었던 것이다. 최근 제주도는 물이 부족해 중산간 마을은 가끔 가뭄이 찾아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단수가 되는 일도 자주 생기고 있다.